프랜차이즈 중에서 오토 운영과 다점포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 탑5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토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는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매일경제 노승욱 나건웅 기자님이 매년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다점포율 변화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요. 이 브랜드 중에서 사장님들이 다점포를 많이 하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오토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점포율이 높은 브랜드 중에서 돈이 별로 안 되는 브랜드는 제외하고요. 오랜 시간 검증된 브랜드 중에서 오토 운영에 최적화된 프랜차이즈 탑5입니다. 5위는 두끼 떡볶이입니다. 222개 가맹점 중에 47개점이 다점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점포율은 21%입니다. 두끼는 맛과 서비스에 신경 쓸 게 거의 없는 브랜드죠. 뷔페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받은 제품을 셀프바에 전시만 해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전시된 식재료를 고객이 가져다가 셀프로 조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맛에 대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그걸 재미있어 해요. 두끼가 이걸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직원들도 고객 응대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도 없습니다. 오토 운영하면서 이것보다 속편한 게 있을까요? 사실 2015년 두끼가 처음 나왔을 때 무한 리필은 한때 유행이다, 카피하기 쉬운 브랜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한 리필 아이템들의 유행이 다 지나가고 두끼의 카피 브랜드도 제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끼만큼은 흔들림 없이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뷔페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코로나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잘 버텨낸 것 같아요. 이쯤 됐으면 이제 두끼를 유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끼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가맹비 2천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인테리어비 평당 180만 원 등 두끼의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서는 창업할 때 본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다소 많아 보여요. 그리고 뷔페이기 때문에 매장이 보통 떡볶이집보다는 훨씬 더 커야 하거든요. 최소 30평 이상, 가급적 40평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두끼가 리스크가 큰 두 번째 이유는 실패했을 때 팔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는데요. 두끼는 쇼핑몰이나 번화한 상권의 2층 이상에만 창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면 2층 이상의 대형 매장을 팔고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두끼는 자칫 잘못하면 큰돈 들여 창업해서 헐값에 팔고 나와야 할 수도 있지만요.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브랜드고 쉬운 운영에 대한 장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는 롯데리아입니다. 1213개 가맹점 중에 234개점이 다점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점포율은 19%입니다. 롯데리아가 4위를 차지한 이유는요, 롯데리아라는 브랜드가 오토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다기보다는 패스트푸드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오토 운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고객이 큰 기대를 하고 매장에 들어오지는 않죠.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게 여간에서는 맛이 없을 수가 없고 너무나 뻔한 맛, 어디나 똑같은 맛이죠. 고객 응대도 거의 할 게 없습니다. 고객이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주문번호 뜨면 셀프로 서빙해서 갖다 드시고 셀프로 치우고 나가니까요. 오토 운영하기 정말 속편합니다. 롯데리아의 경쟁 업체로는 맥도날드, 버거킹, KFC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들은 대부분 직영점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로 오토 운영, 다점포 운영을 하고 싶다면 롯데리아 말고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롯데리아 창업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비싼 창업 비용을 들 수 있는데요. 점포 비용까지 하면 보통 4억에서 5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재료비 비중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매출이 여간 높지 않은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롯데리아는 이렇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요, 워낙 안정적이고 오토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창업 희망자들이 항상 줄을 서 있는 브랜드입니다. 3위는 한촌설렁탕입니다. 130개 가맹점 중에 25개점이 다점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점포율은 19%입니다. 한촌설렁탕은 탕 국밥류 중에서 가장 높은 다점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도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다점포 운영하고 있지만 이 아이템이 오토 운영하기 괜찮습니다.
가게 자리만 한번 잘 잡아놓으면 매출이 꾸준하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이고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없어서 직원들이 기본만 해준다면 큰 걱정 없이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사실 제가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다점포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점 때문인데요. 탕 국밥류는 고객이 브랜드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보다 가게가 좋은 자리에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로 바꾸더라도 매출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 갑이 됩니다. 본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브랜드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갑질을 못하고 재료비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죠. 여러모로 속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촌설렁탕은 10년 이상 꾸준한 성장과 매출을 유지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하지만 한촌설렁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탕 국밥류에 비해 술 판매량이 적고 24시간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고객이 몰리기 때문에 매장이 커야 하고요. 그로 인해 다른 탕 국밥류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사실 24시간 운영하는 게 되게 까다롭지만 해내기만 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싶은 분이라면 술 판매량이 많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감자탕이나 해장국, 순댓국 같은 아이템도 함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촌설렁탕은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지만요. 동종업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유행 없이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분에게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2위는 서브웨이입니다. 502개 가맹점 중에 185개 점이 다점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점포율은 37%입니다. 서브웨이는 가맹점 수 300개가 넘는 대형 프랜차이즈 중에서 압도적인 다점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브웨이 CEO의 최근 인터뷰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브웨이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요? 한 점주가 매장 하나만 운영하기보다는 여러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다점포 출점에 힘을 쏟고 있다. 다점포 출점을 강조하는 것은 서브웨이 글로벌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다른 브랜드보다 다점포율이 높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다점포 점주는 일반 점주들보다 자본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서브웨이는 다점포 출점을 장려하고 있다. 한 점주가 10개에서 20개씩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서브웨이는 상대적으로 다점포 출점이 용이한 브랜드다. 향후 경영 계획은 매장을 하나만 운영하는 일반 가맹점주만으로는 성장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다점포 운영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이렇게 CEO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할 만큼 서브웨이는 다점포 운영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토 운영이 용이하도록 시스템도 매우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조리 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맛이 균일하고요.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쉽고 빠릅니다. 또한 음식을 받거나 반납하는 모든 과정이 셀프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무엇보다도 서브웨이에 오는 고객들이 특별한 맛이나 서비스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브웨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특별한 기대 없이 이용을 하는 거죠. 서브웨이 CEO의 말대로 정말 오토 운영, 다점포 운영에 최적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열티 12.5%. 문제는 이 로열티인데요. 사실 서브웨이의 브랜드 가치를 보면 로열티 자체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열티와 재료비를 합하면 매출의 50%를 넘기 때문에 가맹점 수익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창업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점포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3, 4억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브웨이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안정적인 브랜드 가치와 최고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죠. 1위는 육안의 닭갈비입니다. 211개의 가맹점 중에 76개 점이 다점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점포율은 36%입니다. 육안의 닭갈비는 닭갈비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운영이 딱히 쉬운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다점포율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른 브랜드에 비해 창업 비용은 가장 낮지만
수익은 다른 브랜드 못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 1위 브랜드로서 가맹점 평균 매출이 10년 이상 꾸준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경쟁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건 고깃집 프랜차이즈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고깃집 프랜차이즈는 잘 되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하지만요. 정말 무한 경쟁이고 그로 인해 유행도 빠르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반면에 유관이 닭갈비는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정말 꾸준해요. 닭갈비 1위 브랜드로서 10년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본사의 재무 안정성인데요. 본사의 영업이익이 몇 년간 거의 적자예요. 게다가 부채 비율도 너무 높아서 이거 회사 이대로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육안의 닭갈비 정도 되는 브랜드가 갑자기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브랜드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유관이 닭갈비는 오토 운영이 딱히 쉽지는 않고 본사의 재무 안정성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합리적인 창업 비용 대비 높은 수익률로 실속이 있는 창업이 가능하고요. 치열한 경쟁 없이 꾸준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